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예,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잘 들리시죠?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에 이제 뭐 봄이 돼가지고 날씨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비도 좀 왔었는데, 그래도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은 뭐 굉장히 좋던데요. 그죠? 네. 주식시장에도 이제 봄이 왔는데, 자,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는 뭐 크게 할 게 없어서 짧게만 해드리고, 대신에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제목에 써놨지만, 이제 러시아, 주말 동안에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서 좀 큰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러시아 테러, 그 다음에 뭐 EU에서 그 유럽연합이죠. 러시아 곡물을 러시아 곡물에 대한 이제 관세를 뭐 굉장히 크게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두 가지 재료가 같이 이제 중첩되면서 오늘 크게 올랐는데 요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요즘에 오늘 보니까 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총선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의사 파업, 그죠? 네, 의료 대란 요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관련주들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얘기 해드릴 거니까 네,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지수 마감은 코스피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0.4%죠, 그죠?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냥 그랬고,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오늘은 좀 팔았죠, 그죠? 네. 지난주에는 정말 불같이 매수하다가 오늘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400억 정도 순매도, 그죠? 기관이 2,9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연기금 빼고는 거의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샀죠. 코스닥을 좀 샀고 기관도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위주로 올라왔는데 코스닥 지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1.07% 1%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얘기해드렸죠, 그죠? 개미들이 코스닥 인버스, 코스닥 고퍼스를 많이 사놨다. 언제부터? 올해 2월부터. 2월부터. 네. 항상 보면 거꾸로 가, 그죠? 네. 그래서 개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면 지수가 하락한다에 베팅을 한 거고, 인버스 2배짜리, 즉 고퍼스를 많이 사면은 지수 급락에 베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미들이 그랬고요. 실제로 2월 달에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주식시장이 막 흔들고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개미들이 막 그 난리를 지기니까 그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편안해졌죠. 왜? 그 개미들이 증시 하락 또는 급락에 이제 베팅을 하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좀 조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수가 지금은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누구 덕분이다? 개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어떤 개미들? 네. 쫄아가지고 겁먹어서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 그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지수는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희한해요. 개미들 뭐 어디 쪽으로 쏠리면 항상 그 반대로 가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전체가 올랐다기보다는 특정 종목들이 좀 올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 잠깐만요. 코스닥 지수가 1% 올랐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916포인트인데 작년 8월달, 9월달 여기에서 이제 확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때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 우리나라 뭐 망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이죠, 그죠? 바이든 아저씨가 자기 선거에서 이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채를 막 뿌려야죠, 그죠? 네. 국채를 많이 이제 팔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이제 하려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돈은 없는데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정부에서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내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했죠.
그래서 증시가 급락한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내려앉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움직이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좀 그랬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때 급락했던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갈 길 가야 되는 거죠. 자, 개미들이 왜 여기서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베팅했을까요?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그 지점에서 꺾어서 우상향으로 올라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1% 올랐는데 코스닥 대형주를 보시면은 코스닥 대형주는 보세요. 2.28% 올라왔거든요. 지수보다 2배 높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소형주는 안 올라왔겠죠. 그렇죠. 코스닥 중형주 여기는 딱 그냥 보합 0입니다. 0.00 상승한 거 상승하라고 없음. 그렇죠. 그 다음에 코스닥 소형주는요 플러스 0.2 사실상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코스닥 대형주만 갔는데 누가 갔느냐? 잠시만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있죠? 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온 게 있고 여기 시가총 1위가 에코프로비엠인데 5%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2%. 이게 또 지수 올라오는데 영향을 줬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HLB 잘 가고 있죠 요즘에. 알테오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상한가. 얼마 전에 뭐 슬슬 올라오길래 그냥 관심 갖고 보셔라 그래서 얘기는 해드렸었죠. 상한가 호재 나왔어요. HLB 생명과학 상한가 갔다가 풀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뽑아 올린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바이오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샀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오늘 이제 거기 코스닥 시가총액 큰 대형주 중에서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 대형주만 갔느냐? 아니죠. 아까 삼천당 제약을 얘기했었는데 삼천당 제약이 이게 지금 신고가죠 이거? 네, 52주 신고가인데 제가 이제 늘 말씀 요즘에 가장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바이오건 뭐건 간에 개미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들고 있는 2차 전지나 뭐 이런 거 말고 낙폭과대주들 특히 낙폭과대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가느냐 그냥 호재가 나오면 바로 가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건 저거건 간에 낙폭과대주들이 정말 물에 빠진 생쥐처럼 뭐라도 있으면은 그거 붙잡고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삼천당 제약도 딱 호재 나오니까 바로 날라버렸어요. 네, 여기 악고점을 그냥 무시하고 올려버리죠. 이렇게 강하게 띄워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천당 제약이 대주주인 옵투스 제약이라고 있어요. 네, 이것도 상한가 가잖아요. 그냥 최근에 좀 들어서 뭐 만들어놨다는 느낌이 들죠? 낙폭과 대주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 이거 매도하신 분들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식은요, 샀는데 막 손실이 많이 나서 힘들 때도 있고요. 주식을 샀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가요. 그래서 힘든 것도 있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팔았는데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안 사서 힘든 것도 있어요. 자, 사자마자 떨어져요? 힘들죠. 샀는데 오랫동안 안 가요? 힘들죠. 네. 살라고 했는데 안 샀더니 가요. 힘들죠.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네. 팔았는데 날아가는 거. 거기서는 이제 거의 뭐 실성들 하세요. 실성. 실성. 네. 이런 거 이제 가잖아요. 이제. 이런 것만 있겠어요? 국제화품은 지난주에 보여드렸고, 그래서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번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뽑잖아요, 그냥. 그죠? 네. 오늘 보니까 저 밑바닥에서 고려제약 이런 거 쫙 들어올리죠. 돈 들어온 거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기 신풍제약. 네.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급등. 낙폭과대주죠. 그냥 뽑잖아요. 12,000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오늘 2만원까지 2만원 가까이 갔거든요. 그럼 얼마 올라온 거예요? 한 70%? 맞죠? 네. 그 정도 올라온 거예요.
70% 이상 잘 간단 말이지. 네. 60%, 70%, 심한 건 80% 이상 막 올라온다니까. 이거하고 부강약품, 광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회사잖아요. 네. 여기도 뭐 장중에 더 급등을 했었는데 거래가 아무튼 많이 나왔죠. 거래가 많이 나왔고 장중에 한 18%까지 올랐다가 여기 끝났죠. 다 낙폭과대주들이에요. 엔비디아가 어제 금요일날 3% 이상 상승 마감했던데 엔비디아는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거기 세력들 마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있는 종목을 굳이 손절하면서까지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이쪽에서 낙폭과대주도 올라오는데 그냥 버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미 사이언스 이거 보세요. 요거는 시가총액이 좀 크죠? 3조 원짜리. 여기도 종가 기준으로 4% 상승 마감했지.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것 같아요. 4% 차트도 뭐 괜찮아 보이고 뭐 문제 없어 보이죠, 그죠? 네. 시가총액 4조 원짜리입니다. 네. 멀쩡하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잘 지탱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바이오주가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몇 년 만에 가는 거냐면 21년도가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의 꼭지는 21년도였어요. 물론 이제 종목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21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년 만에 가는 거예요. 개별주가 3년 쉬었으면 다 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이 잘 움직여줘서 지수나 이런 것들을 크게 올려줬고, 바이오주가 올라가면은 지수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투자 심리 이런 걸 또 되게 좋게 만들어줘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최근에 낙폭과대가 좀 심했던 뭐 대선 주건, 뭐 실적 주건, 뭐 뿅뿅뿅 무슨 관련 주건 간에 다 가요. 왜? 지금 주식시장이 힘든 게 뭐냐면 심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개인 사업. 근데 개인 사업 할 때 힘드신 게 뭐 때문에 힘드세요? 사람들 소비 심리가 안 좋아서 경기가 위축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물가가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물가가 오른 걸 잡으려면,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걸 잡으려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으면 돈도 좀 풀고 뭐 좀 지원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아니면 세금도 좀 덜 걷고 이래가지고 소비 여력을 높여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현 정부가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 옛날에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 그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그때 저기 나라를 이렇게 저기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정부가 김대중 정부 들어섰는데 처음에 딱 정부 이제 이임을 딱 받았는데 돈이 없더래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난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잘하신 것도 있고 뭐 공과가 다 있지만 잘하신 것도 있거든요. 현 정부도 그래요. 딱 시작했더니 돈이 없더라잖아요. 왜? 빚을 발행해서 돈을 다 저기 써버렸으니까. 빚까지 발행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물 경기가 좀 위축이 된 거는 소비 심리 탓이 크죠. 그죠?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빚을 또 많이 지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래저래. 주식시장, 그러니까 전체 경기가 뭐냐면 경제도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밥 굶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밥을 굶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밥을 굶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심리예요. 고금리라고요? 웃기고 있네. 왜? 지금 우리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 몇 %예요? 우리 3% 아니에요? 몇 년 전만 해도 금리 5%, 7%, 기준금리 5%, 7%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그 현대아파트 다 올라가고 다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고금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프레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5%, 7% 막 더 넘었어요. 그때도 뭐 서울 집값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심리라니까.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몇 건 했냐면 주식 투자도 결국엔 심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심리에 말려든 거예요, 지금. 말려든 거라니까. 근데 아무튼 바이오주들이 이제 올라올 때 가장 이제 좋은 게 뭐라고요? 그 망가진 심리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줘요. 네, 그런 이제 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올라오면 바이오주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뭐 여러분들께서 바이오주를 좋아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근데 심리가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거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다.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좀 전에 강조를 했지만 지금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어떤 테마건 어떤 이슈건 간에 그게 나왔을 때 테마주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심리가 안 좋고 뭐 해도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이슈가 딱 반영이 돼서 그게 잘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즉 수익 내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근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되게 힘들었던 거죠. 특히 재작년에.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붙어요. 불이 잘 붙는다. 예, 오늘은 곡물 사료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 실현하는 게 2개 있는데 한일 사료, 요거는 1월 말에 단톡방에서 나갔던 거예요. 단톡방에서. 문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문자 나온 거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1월 말에 왜 추천을 했냐면 바닥이니까요. 바닥이고 이때 이게 대표적인 곡물 에그플레이션 뭐 그런 수혜주인데, 이거 단톡방 1번 단톡방에 2개 있는데 1번 단톡방에는 이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문자 뭐 이런 쪽에는 이제 다른 걸 냈거든요. 미래생명지원을 냈는데 보여드리죠. 1월 말에 이거 나왔어. 여기 동그라미 친 데 있죠? 네. 증거 자료입니다. 1월 26일날 카톡방에서 한일사료 매수, 그죠? 이로 카톡 회원한테 나간 거죠. 1월 26일날은 언제냐면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 다 내려왔죠, 그죠? 여기서 추천했는데 이제 2월달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2월달부터 개미들이 그냥 그냥 우리나라 망한다, 미국에 살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 엔비디아로 가자, 막 쌩 난리를 지기고 막 테슬라 바닥이다, 저점 매수하자, 막 다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간 한 달 반 동안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2달이다, 그죠? 아무튼 한 달 반 동안 이러고 있다가 이제서야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바닥에 사놓으니까 싸게 수익이 났죠. 이게 그 당시에 추천했을 때 가격이 4,600원대 매수였거든요. 어제 종가가 4,650원. 그러니까 수익이 오늘 딱 그대로 26%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매수가하고 어제 종가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이만큼 수익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올라갔냐고요? 이게 왜 올라갔냐면 러시아에서 그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러시아 주말 동안에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서 큰 이제 테러가 발생했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아무래도 좀 공산국가기도 하고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고 푸틴이 사악한 인간이라서 많이들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쪽 나라에서 테러 일어나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그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보복을 할 거다 이거죠, 그죠? 네. 보복을 할 거다.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이제 그 테러의 배후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테러 배후를 누구로 지목하냐면 우크라이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기들은. 네.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면 어디를 꼭 이제 공격하냐면 우크라이나 남부의 곡물 주요 수출 항구인 오데사항이라고 있어. 오데사항. 거기를 꼭 때려요. 그래서 난리를 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곡물 수출에 타격이 있겠죠, 그죠? 네.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그러니까 재료가 2개가 붙어서 오늘 급등을 세게 한 건데, 이게 뭐냐면 EU가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에서 러시아 곡물에다가 50% 관세 폭탄을 예고했대요. 이 기사가 언제 나왔죠? 여기에 나온 거는 토요일날 아침 7시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이 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거하고 러시아 테러하고 합쳐져가지고 올라간 거죠. 러시아 곡물에다가 50% 관세를 이렇게 하면요, 러시아 곡물이 거의 수입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그 유럽의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한 유럽 그 국가에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이 오대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로를 통해서 자꾸 유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싸게 팔려고 막 이제 싸게 이제 덤핑으로 팔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에 있는 농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한국 쌀은 예를 들어서 뭐 20kg에 한 뭐 요즘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kg에 가격을 잘 모르겠네. 한 7만 원 정도 6, 7만 원 하나요? 싼 거는 더 싼 거 같은데. 대충 그냥 한 6만 원 잡을게요. 7만 원. 네. 7만 원 잡을게요. 그냥 7만 원이면 거기 밀을 먹긴 하지만 7만 원 잡으면 우크라이나 거는 한 5만 원, 4만 원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러시아, 유럽 농민들이 승질이 나가지고 그 돼지똥, 소똥 같은 그 퇴비차 있잖아요. 똥차 끌고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다가 막 퍼붓고 갔대요. 벽에다가 그냥. 농민 시위가 지금 되게 심하다고.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뭘 했느냐? 그럼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러시아 곡물에다가 때려버린 거예요. 웃기죠? 우크라이나 농축산물은 무관세 혜택을 주고, 왜 여기 우크라이나 망하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대신에 러시아 곡물에다가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러시아 곡물도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 유럽은 러시아 거 절대 안 쓰는 것 같죠? 천만이야. 써요. 쓴다니까. 네. 쓰면서 이러고 있는 거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러시아 곡물 50% 관세 폭탄 예고.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두 개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오늘 테마주가 급등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등은 누구냐면 요거예요. 올라간 것도 쭉 불러드릴게요. 일단 종가 기준은 1등은 요거 한일사료,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2등. 물론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1, 2등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이 2등 했지. 13%. 이거는 저희 회원들 라이브 문자반 이런 데서 매수했는데, 이건 언제 샀냐면 이건 두 번 나갔어요. 똑같이 1월 26일 날 한 번 나갔고요. 그 다음에 2월 16일인가 요때쯤 나갔어요. 이것도 매수가가 4,000원대예요. 그래서 오늘 급등할 때 매도사인 나갔어요. 수익은 한 15%에서 한 20% 사이, 15에서 20%. 제가 추천한 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 뭐 이런데 기준으로 안 해요 저는. 네. 얍삽한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제가 추천한 그날 가격으로 네. 계산했을 때 15에서 20% 정도까지 수익이 났어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낙폭과대주 잘 보시라고. 엔비디아도 다 좋은데 이런 거 잘 보시라고. 이런 데서 이제 급등이 확 나올 거라고. 나오잖아요. 차트 봐서는 아유 이게 언제 나와요? 새롭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뭐하러 추천했대?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근데 어때요? 때가 되니까 슥 알아서 올리더니, 이거 자율반등이거든요. 알아서 올리다가 제로 나오니까 확 뛰어버리잖아요. 한일사료가 오늘 얼마나 강했냐면 여기 앞에 장대 음봉이 있거든요. 거래에 있는 장대 음봉인데 그거보다 더 거래량이 더 들어와서 이겨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센 음봉이 있으면은 음봉이 하단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져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장이 아무리 좋아도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거보다 더 수급이 더 들어오더니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여기 음봉이 중간에서 끝났는데 굉장히 세게 올라온 겁니다. 이건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나쁘다 좋다 좋은 거예요. 네. 수급이 옛날처럼 이렇게 강하진 않은데 대신에 저항이 별로 없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물려있던 개인들이 자기들 본전 오거나 뭐 약간 수익이면 팔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거죠. 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월부터 개미들이 코스닥 폭락을 이제 걱정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겁나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여기서 왜 전저점을 직전저점 깨면서 이렇게 쓱 녹아내렸을까요? 손절. 손절. 엔비디아 꼭지하고요, 한일사료 최근 바닥이랑 거의 똑같아요. 엔비디아 꼭지랑 한일사료 바닥이랑 거의 똑같다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갔다는 얘기예요. 네. 뭐 그런 유로 갔다는 얘기지.
제가 그때 그 얘기 해드렸죠. 엔비디아 산 사람들한테 최고의 저주가 뭐냐,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산 엔비디아는 못 가고 약간 손실이나 약간 수익권에 머물면서 질질질 시간 끌고 있는데, 자기가 버리고 간 예를 들어서 한일사료나 미래생명자원이 폭등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바닥에서 버렸네.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만 더 들고 있었으면 상한가 먹었을 건데 아까워하는 거죠. 네. 거기서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잘 가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등은 누구냐면 한탑. 이 친구는 최근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미움을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영향만 더 많이 받았어요. 옛날 이름 영남제분, 네. 밀가루, 그죠? 네. 그리고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는 그 여기까지는 조국이에요. 아까 1월달 여기는 똑같이 아까 곡물이었는데, 여기는 조국 관련주로 요즘 조국 신당 뭐 지지율 어마어마하던데요, 그죠? 네. 여기서는 조국 바람난 거죠. 그런데 오늘은 곡물, 나쁜 놈이에요. 바람을 너무 많이 펴, 그죠? 네. 물론 이제 신성홀딩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잘 되신 거지만, 네. 바람 피는 걸로 비유하면 나쁜 놈이죠. 바람을 폈는데 또 피는 거라. 네. 바람 폈는데 그 와중에 또 폈어요. 네. 그래서 오늘 10% 이상 급등했다가 내려왔죠. 네. 이러고 있어요. 바람 자꾸 피면 나중에, 그죠? 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고려산업 7.5%. 낙폭과대주인데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죠. 이거 대표적인 사료주. 그리고 누보 7.59. 이건 비료 쪽이죠. 여기도 움직였어요. 근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보면 거의 없어요. 조용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먼저 움직인 거는 사료보다는 사료 곡물 이쪽이고요. 비료는 조금 뒤에. 그다음에 팜스토리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료주들 좀 다 거의 다 전반적으로 움직였어요. 사저동화원이 별로 안 움직였는데 약간 자리 잡고 살살 올라옵니다. 사저동화원. 옛날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좀 늦게 갔어요. 뒤통수 친다고 좀 늦게 갔는데 그때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가 사저동화원. 밀가루, 설탕 이런 거. 알고는 계세요. 다 낙폭과 대주들이에요. 사저동화원 PBR이 0.5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누구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리 관련주 중에 정다운도 움직입니다. 얘 52주 신고가 아까 찍었거든요. 이거는 오리. 네. 윙이푸드는 돼지인데 이건 앞에서 다른 걸로 올라간 게 있어서 패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곡물, 사료 이쪽이 움직였고,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보복을 더 강화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화가 거기 100명 넘게 죽었어요. 아무리 공산국가고 뭐 그렇다 해도, 그죠? 사람이 100명 넘게 테러로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민심을 수습하려면 더 강한 모습을 푸틴 아저씨가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푸틴 아저씨가 뭐 하겠어요? 보란 듯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더 지속이 되면 이 곡물 관련주들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또 휴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내가 낮에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신문 기사가 막 나와서 막 난리가 나고 막 핵전쟁 날 것 같고 뭐 3차 세계대전 뭐 중동 전쟁 또 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져요. 예를 들어서 동방 여기 상한가 나섰죠, 1월달. 이거 왜 급등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찍어보실래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것도 왜 상한가 갔는지? 이거 왜 갔을까요 그때? 바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찍으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동방 물류주잖아요, 물류주. 1월달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그 앞바다 홍해를 지나가는 미국 군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조선, 화물선 막 공격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예멘 후티 반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해주면 가는 거고, 그 뒤로 뉴스가 안 나오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계속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해주면 가고 그 뒤로 이제 기사가 이제 하면서 안 나오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가가 어때요? 그때 급등했던 시작 포인트가 여기인데 거기보다 더 낮아요 지금. 응? 요즘에 테마주가 이런 식으로 가요. 옛날에는 테마주가 한번 발동이 걸리면 들어서 최대한 뽑아먹고 나왔거든요 세력들이. 근데 요즘에는 가다가 순간 이건 언론 탓인 거거든요. 기사가 안 나오면 그냥 걸로 끝나버려요. 요즘에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제일 잘하는 매매 기법이 뭐냐면 수익 나면 꼭 챙기세요. 아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더 갈 수도 있는데 기사가 더 이상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면 끝 끝이라니까. 한일사료가 내일 만약에 EU에서 뭐 더 세게 얘기하고 러시아의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 이놈들 응? 니들 밀 수출 끝난 줄 알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기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시세가 그냥 그 주가 움직임이 중단돼 버려요. 중단 스탑.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아무리 주식 관련된 기법을 많이 배우고 최근에 잘 되는 기법을 아무리 연마하셨어도 뉴스 안 나오면 끝. 네, 그렇게 돼버려요. 요즘 대선주 왜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애매하잖아요. 대선주 얘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합시다. 금요일날 했으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시세가 뉴스가 안 나오면 안 간다니까. 네. 이런 것들 올라오면 잘 챙기세요. 네. 한예사라도 이게 카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도 오늘 그랬어요. 네. 팔 수 있으면 오늘 파시라고. 팔 수 있으면 파시라고. 잘 챙기면서 하시라고. 자, 그런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의사 파업, 의료 대란 이게 지금 심각하죠, 그죠? 지금 오늘 그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죠? 한동훈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움직인 게 없어요. 근데 DTNC 아로마 오늘 장중에 13%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끝날 때는 마이너스 0.8로 끝났는데 장 초반엔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주말 동안에 의대 교수들이 이제 오늘 사직서를 대부분 낸다고 제출한다고 했어. 오늘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그 전공의들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면허 정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인가요? 정확히 일요일인가? 아무튼 뭐 저기 한동훈 씨가 그 의대 교수 협의회 그 거기 만나가지고 무슨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씨가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실제로 아침에 이게 13%까지 급등을 합니다. 아침에 분차트를 보시면 맹렬하게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왜 떨어졌느냐? 얘기는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트인 것 같은데 의대 교수님들은 그냥 계획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일단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공의들 이제 그 정지하는 거 약간 연기해주고 그런 조치를 해줬는데 어쨌든 정부건 의사단체건 일단은 이제 자기들 진행하는 걸 하되 대외 물꼬가 트인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제 이제 의사 파업 문제 이제 한동훈 씨가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일단 사직서는 내는 걸로 그래서 쭉 빠진 오리무중이 된 거지 다시 그죠? 네. 이랬는데 그러면 거꾸로 의사 파업 관련주인 이런 애들은 갔느냐 인성정보죠. 네. 여기는 아침부터 급락했어요. 왜? 이거 해결되는 줄 알고 근데 아니네?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게 마이너스 한 7%까지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못 가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뉴스가 나오는데 계속 못 가는 케이스입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조심하시라고. 바닥인가 싶네 바닥인가 보다 그래서 사가지고 괜히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좀 불편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성정보하고 이게 어때요? 그때 저 의대 교수님들 저기 사직서 낸다는 얘기 나왔을 때 잠깐 하루 급등했다가 그게 끝이었어요. 또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호재거리가 있잖아요. 사실서 계속 내기로 하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죠. 즉 호재가 있는데 못 올라온다.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양봉에 거래가 많이 실린 양봉의 시가를 깼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여길 깨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길 깨면 안 돼요. 근데 깼다고요. 네. 이해가시죠? 이랬어요.
유비케어도 그냥 바로 끌려 내려오잖아요. 비트컴퓨터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케어랩스도 그냥 줄을 흘러내리죠. 누가 여기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케어랩스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누가 카톡이란다. 어디야? 유튜브에서 댓글을 다셨던데 원래 뭐 제가 원래 안 해드리지만 뭐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답변 안 해드립니다. 댓글에다가 종목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진짜 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 친동생은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와서 형 이거 나 물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서 어디 가버릴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 조용히 잠깐 소리 소문 없이 어디 며칠 여행을 떠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 회원들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원들.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차트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못 해드리겠고 그걸 종목을 다 꺼내서 얘기해야 되니까 대충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회원 문자 반응도 공지사항.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은 차트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안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올라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들이 뭔지는 아시잖아. 그죠? 추천당한 게 있으니까. 뭐 방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여기까지 됐네. 그 의사 파업 관련된 문제는요. 어쨌든 지금 서로 부담이에요. 의사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이제 시간 길어지면 부담스럽거든요.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정부 여당에서는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전 카드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쪽에서 뭔가 그러면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좋은 이미지. 한동훈 씨랑 국민의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것도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건 진짜 선거 치를 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의사 선생님들 거기는 엘리트 집단이에요.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봐도 엘리트 집단 맞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영 없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협상할 줄 알 겁니다. 무식하게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것보다는 협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이밍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의사단체에서 먼저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얘기 좀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제가 할게요. 그래서 갔다잖아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뭔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 친구들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케어랩스라든지 유비케어 이런 것들은 이 긴장 관계가 계속 지속이 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되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많이 가겠지만 이 친구들은 힘들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드린 거 뭐냐면 핵심 뭐냐 뭐 이런저런 관련주들이 막 바이오 곡물, 사료, 그죠? 의대 파업, 의사 파업 관련주 움직이는데 이런 거 쭉 얘기해드리면서 뭐 했느냐?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쪽에서 공략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피하셔라. 그리고 개미들이 2월달에 장이 조금 흔들릴 때 그때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무너질 때였거든요. 그때 뭔 짓을 했냐면 코스닥 인버스를 무지하게 많이 샀어. 언제? 잠깐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지 여기서. 그러니까 순간 거기서 또 홀린 거라. 코스닥 급락에 베팅을 했는데 코스닥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주가 급등을 하면 급등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바이오주는요 종목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많아요. 바이오주 한번 가기 시작하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한 바퀴 쭉 도는데 한참 걸려요. 그럼 뭐예요? 분위기도 좋아지고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돈도 들어오고 가던 게 또 가고 안 갈 것도 가고 야 너 왜 가냐? 저 가면 안 되나요? 가요. 바이오도 아닌데 가. 왜? 투자 심리가 좋아지니까. 이럴 때는 뭘 노리셔야 되느냐? 낙폭과대주를 잘 골라서 들어가시면 돈 잘 벌립니다. 실제로 3월 20일 딱 지나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좋아졌죠? 그죠? 네, 좋아졌잖아요. 잘 가잖아요. 이제 감사보고서 이제 상장폐지 시즌 거의 끝나가거든요.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겠죠. 빨리 바닥일 때 들어오셔가지고 매집을 하세요. 저희 방은 일주일에 종목 2-3개밖에 안 나가요. 많이 안 나가요. 그 스윙 위주로 하는데 단기 매매 안 하시나요? 그러는데 스윙 안에는 단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나는 건데 거기서 그걸 다 안 챙기고 좀 더 들고 가서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게 스윙이기 때문에 단기 원하시는 분들은 스윙으로 하는 방에 들어오셔도 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왜 저희는 손절이 없어요? 손절 잘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요. 손절 싫다, 떠있는 종목 공략하는 거 싫다, 맨날 그냥 지긋지긋하게 분할 매수 이렇게 하는 거 싫다 그러신 분들 들어오세요. 저희도 분할 매수 하긴 하는데 그날 다 하라는 얘기지 맨날 며칠 나눠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닥에서 사기 때문에 조금 흔들어도 가져가면 다 수익 나지 뭐 손절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중장기가 아니고 스윙입니다. 단기보다 길고 중기보다 짧은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기 제일 편하실 거예요. 초단타는 싫고 너무 들고 하는 거는 싫고 네. 그러면 지금 딱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네. 지금이 정말 기회입니다. 기회니까 네. 지금 제 방송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많으시죠? 1년, 2년 이상씩 그죠? 네. 이때다 싶으시죠?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수익 나는 겁니다. 나중에 늦게 들어오시면 본인들만 손해예요. 전문가가 자신있게 얘기할 때는 시장이 좋다는 얘기고 돈 벌어들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기존에 오랫동안 우리 회원님들 잠깐 쉬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얼른 들어오시고요. 갖고 있는 종목도 올라올 때 매도 사인 받아서 다른 종목을 교체해서 또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때려잡는다고 금리 인상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올해 3번 금리 인하한다고 했고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폭등한 거예요. 돈이 들어왔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니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다른 거 몰라도 이만큼 믿으셔야 돼요. 방금 얘기한 거. 네. 기회고 돈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네, 같이 수익 내실 분들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아까 뭐 바이오주 얘기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맞네. 바이오주 급등하고요. 바닥주 매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바이오주 관심 있는 분들 들어서 보세요. 아마 바이오주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거든요. 네,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